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부크럼 출판사의 정영욱 작가님 책이고요.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부크럼 출판사에서 몇몇 책 제외하고는 나머지 책들을 일정 분량의 낭독을 허락해 주셔갖고 따로 매번 다른 출판사나 작가님들한테 연락처를 찾고 또 문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부끄럼 출판사 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참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목: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 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 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깃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제목,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의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서점에서 훑어보기는 했는데 지난 정영욱 작가님의 책들과는 다르게 한 챕터마다 되게 양이 좀 길어요. 이전의 에세이들은 되게 좀 몇 줄을 안 되고 길어봤자 한 페이지 정도인데 이거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은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제목: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너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 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 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목: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1.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2.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3.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4.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5.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6.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7.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8.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제목: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일 아닌 거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을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에 서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2번 서운할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별일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그 마음만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네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하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2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유, 오늘따라 오독이 너무 많네요. 제목: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들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제목: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 라는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 라는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자신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예민한 부분에선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될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네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도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제목: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다는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제목.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제목.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죠.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쳤답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목.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닿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목 자신을 높이면 관계가 어긋난다. 높은 굽의 신발을 신으면 쉽게 발을 접지르는 것처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할수록 쉽게 어긋납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할수록 쉽게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를 둘 것이며 나와의 자리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식적인 말만 오갈 것이며 뒤에서 나는 비웃음 당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관계, 상대보다 나를 위로 두어야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낮아도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꾸만 작아지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죠. 그런 사이의 사람과 함께 해야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저 스스로 삐끗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뿐이죠. 제목 나는 가끔 노력하지 않는다. 아플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은 순 거짓이다. 사람은 아플수록 겁이 많아진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아픔을 딛고 일어난 굳은 살이지 굳어지지 않고 덧나기만 할 아픔이 아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어떤 고난은 포기하고 피해줘야 성장할 수 있다. 아프기만 할 때에는 행군하지 말고 쉬어가야 할 때,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만 만나며 휴식기를 가져야 할 때, 그렇게 언제든 생길 나의 상처를 굳은 살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때, 무조건적인 노력은 노력이 아닌 미련이다. 노력도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노력인 거지.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노력은 노력이 아닌 노동일 뿐이기에. 나는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이겨내기 위한 노동만 하는 사람이기는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제목 좋았지만 돌아가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참 비참하게 사랑했던 그 애와의 만남 같은 완벽한 갑과 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물론 내가 을이었지만 말입니다. 사랑할 때에도 이별 후에도 정말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애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먼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땐 참 좋았지 하고 말할 수 있나 봅니다. 내가 또 언제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또 언제 당하면서도 해벌레하고 좋아해 줄 수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미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긴 싫습니다. 선뜻 다시 돌아갈 용기가 서질 않습니다. 단지 생애 이만큼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긴 힘들겠구나 하고 되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의미로의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하면서도 돌아가긴 싫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미워했던 사람이기에 참 좋았지만 결코 돌아가긴 싫은 시절일 것입니다. 제목: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 하겠나.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할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하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